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지금 10시 구간의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 고점으로 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양봉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장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낙폭 축소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고요. 대부분 업종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전지 하방 경직성 양호한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급락, 국내장 급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장 급락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고, 지표 약세가 결국은 지수 급락으로 이끌었는데, 이번 주는 이와 같은 지표가 이번 주 우리 미스터 진단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지표는 결국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의 개선세는 있었어요. 근데 역시 숫자가 약한 쪽으로 반응을 한 것이 시장이 급락세로 나왔는데 다른 거보다는 엔비디아 그죠?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우리 진행자 코멘트에도 답이 있는데, 어제 그 지표 나올 때부터 새벽까지 봤거든요. 내가 미국장. 근데 확실히 미국장은 반도체가 문제예요. 반도체가. 다른 쪽도 사실 지수가 급락을 했고, 빠지긴 빠졌지만은 보다시피 하락폭이 다르거든요. 이게 엔비디아가 이종복이가 지난번에 우리 권미란 앵커가 반도체 얘기 안 한다고 할 때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이종복은 이걸 Y자 확산형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 그렇다고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꼭 이 찝찝한 얘기를 하면 현실이 돼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화면에 엔비디아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애물단지인데 이게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요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결국은 반도체가 하방 경직성이 나오거나 미국도 엔비디아가 다시 바닥을 잡아주거나 요런 정도 흐름이 나와야 수익률 게임이 좋게 나올 거고 대신 그전에는 수익률 게임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보다시피 지표 개선세인데 이 미국장에서 요거 ISM 제조업 신규 수주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아마 세게 밀렸을 거예요. 이게 다시 44.6으로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끼면 다른 쪽은 그렇게 8월 달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결국은 경기 둔화가 되면서 그게 심화되면서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요런 식의 반응일 겁니다,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졸트가 있는데 이 졸트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로 나오면은 거시기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높은 숫자로 나오면 오늘 밀어버린 거, 그죠? 오늘 밀어버린 거의 일부 정도는 들어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지표는 개선세로는 나오는데 숫자가 약합니다. 이 숫자가 약한 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지수의 큰 그림이나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은 내가 누차 얘기지만 어제 이종복 눈팅이 보면 아시겠죠? 야간 방송이나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 아니면 오늘 신의 한 수에서도 지수 얘기를 조금은 내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지표가 좀 약하게 나왔는데 그 숫자가 좀 약한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유독 약하면서 반도체에 끌어내리면서 전체적으로 급락장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도 기술적으로는 테슬라도 기술적으로는 당장 세게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얘네들은 근데 이 분차트가 그죠? 이 동시호가에 이거 시효를 해가지고 테슬라는 어제 엔비디아 급락할 때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종복이가 날밤 새워서 미국장 보는 이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못 버틴 거죠. 막장으로 가면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이것도 한 200달러? 이 정도는 테스트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긴 졌어도 어쨌든 엔비디아보다는 좀 양호하게 버텼다. 테슬라가. 그러면 테슬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10배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종목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같아요. 느낌이. 그래 우리나라 다시 올게요. 전반적 종목 약세죠. 근데 지수가 약세인데 이게 아침에 지수가 선물이 10p 이상 폭락했을 때 시세판이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중간에는 포스코 퓨처는 한 2, 3% 강세로 돌아섰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강보합으로 거의 대부분이 돌아섰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면은 그게 이제 지금 좀 전에 방송하기 전에 여기 보다시피 반도체 쪽 그죠? 반도체 쪽이 좀 거시기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제약주나 아니면 2차 전지나 여기 지금 보면 뭐 SBB 같은 거 이거는 지금은 추천 의도 없는 거예요. 로봇이나 이쪽은 보다시피 하반 경직성이 강하고 경쟁력이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반적 종목 약세에 반도체 약세에 반도체는 엔비디아 향이 여전히 약하고 대신 2차 전지나 제약 등은 하반 경직성이 강하거나 올라가고 싶어는 하거든요. 근데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은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나 이쪽이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2차 전지가 같이 가면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데 어쨌든 확률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이종복은 확률이 있으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 이슈로 나온 급락이고 지난 8월 달은 폭락이 나왔어요. 연속적으로 한 3일 가까이. 근데 오늘 장은 보다시피 하방 경직성이 강한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주에 지표를 계속 보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추이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대응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난 8월 달하고는 다르다. 이게 오늘 장의 특징입니다. 네, ISM 제조업 PMI 가운데서 신규 수주의 부진, 경기 침체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엔비디아발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로 장중에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 내가 외국인들을 자꾸 저자들이라고 하는 게 저자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일단 지난번에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긴급 시장 점검하고 막 그랬던 기억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데 일단 선물은 353 돌파, 348 지지 체크 이제 좀 넓어졌어요, 여러분. 그죠? 좀 넓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350 위쪽에 있을 때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상승장의 연장 혹은 상승장의 기대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350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조정장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대신 이제 조정장으로 확 들어가고 저기하고의 그 네크라인은 340짜리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신의 한수에서 미스터 진단에서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었는데 350에서 380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종목들이 아마 기똥차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네크라인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지수 얘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도 지수 밀릴 때
이 348에 붙어가지고 하반기 경직성 좀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와도 이 350부터가 촘촘히 저항권으로 들어가요. 350, 그 다음에 353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358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353 쪽으로만 가져도 아마 종목들이 아마 많이 있다가 후장으로 가면서 살아나거나 조금 더 양호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기의 2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움직일 때 2차 전지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지수도 조금 더 받쳐주는 경향이 강하면서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는 꼭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가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갈 때는 분명히 반도체 쪽이 낙폭을 축소시킬 거니까 그때 2차 전지가 같이 세게 가야 되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하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이번 지수대가 원래 사이클 자체가 반등 사이클로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들 빠지는 거고요. 이 흐름 자체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로 올라갈 때 아까 얘기했듯이 353, 358 여기가 저항의 역할이 될 것이고 348을 중심으로 이제 343에서 직전 저점 언저리까지 정도는 좀 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40 초반 정도 이 밴드에서 이번 주에 지표가 나오면서 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로 얘기하면서 또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 타이밍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종목을 막 이쪽 저쪽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나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이쪽을 되게 세게 얘기해 주면서 로봇 AI를 석대 낙폭과대 반도체 관심 가지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9월 2일 날이죠. 우리가 보통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때 6, 7종목을 구성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차 전지는 최소 3종목에서 4종목을 사야 될 만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수 폭락하는 거 비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날 같이 지수가 양호할 때 수익이 극대화하고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지수가 나락으로 가도 손실이 최소화된다 하면서 막 얘기한 게 이틀 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좀 거시기하게 한 게 또 이게 말이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따가 내가 신의 한 수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시총상위 종목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체적인 거 한번 얘기해 드려 볼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 350 위쪽에서 움직일 땐 좋은데 약간 아래로 처졌다. 그리고 지표가 개선세로는 나오지만은 숫자가 좀 약한 게 그쪽으로 미국장이 좀 쏠려가는 것 같다. 반도체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것도 일단 한번 지켜보시되 지금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2차 전지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 전략이 나왔습니다. 선물 지수 기준 350포인트 상승장의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선을 안 깨는 게 좋지만 340까지 일단 열어두면서 경제지표 발표 잘 소화해 보자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는 데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2차 전지 제약 중심으로 로봇 AI 낙폭과대 반도체까지 관심권에 두자라는 전략 제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